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8일 10시 38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에도 여러분들하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처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에 또 보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린 금액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한 1.5% 정도 더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시든 아니면 저기서 적당하게 또 수익 실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현금을 또 마련해 나가시는 그런 또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7월 달 들어서 17번째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는데요. 또 한두 종목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어떻습니까? 시작이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니까 빠르게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또 분석을 또 하고 있는 것들 좋든 나쁘든 어쨌든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케어맨이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된다 하라고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직장인 일반인 분들이니까 재미나게 그냥 즐겨 나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꼭 또 좋은 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 개수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월달도 조금 어렵긴 했으나 우리가 충분히 목표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만 8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협상이 조금 뒤로 밀려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는 것도 이것도 조금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잘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잘 구성해 나가고 있는 이게 순환 매매잖아요. 계속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수익을 계속 내서 빼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권으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또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순환 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S 에코에너지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우리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를 하는데 자, LS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 여기 또 자회사고요. LS전선 밑에 있는 것들이죠. 자, LS 일렉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것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연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관세 협상 다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LS 전선과 더불어서 영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눌리고 나서 올라와서 한번 조정받은 이 자리.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시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다 조금 늦게 발견했지만 그래도 뭐합니까?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적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1차적으로 보고 있는 구간은 요 4만원에서 42,500원 이 정도 사이면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또 수익 거래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한 2, 3일 내로 또 한 번 정도는 또 이 구간에 진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또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 날 나오면 더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한 달에 15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미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다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서두르고 싶은 생각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주 안에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물씬 드는데 어떡하죠? 어떡할 게 뭐 있겠습니까? 수익인데 즐겨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압기수요. 그 다음에 캐파 증가 2천억대에서 8천억대 증가하면서 뭐가 된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진다. 이것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캐파가 다 완성이 돼서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전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비중이 이제 30, 30였는데 이제
초고압 변압기 그쪽 부분에서도 매출이 늘어나서 30% 차지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 LS 에코너지도 전선 분야에서는 가장 뭐하다? 예,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도 된다. 이런 표현도 제가 이미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BHI입니다. 여러분 원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HRSG 이게 지금 상당히 수요가 모자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또 수익 실현을 또 상한가 또 보면서 또 수익 실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쪽으로 BHI로 넘어와서 또 한 번 또 수익을 갖다가 추구해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홀드하고 가는 것들이죠. 자, 충분히 여러분 기본 수익률은 우리가 달성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일단 그 기분은 됐고 우리가 한 번 정도의 또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8월 달에 터졌으면 좋겠는데 젠장 이번 주에 터질 것 같다 생각이 물씬 드는 이 느낌은 뭡니까? 기분 좋은 느낌이겠죠. 참 기대해 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적 시즌 아닙니까?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들어올 때 적당히 올라갔을 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너무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 찾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산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정리를 좀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 안 하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잘 알아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가이드를 거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하나 시스템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뉴스 기사도 하나 보내드렸겠죠? 잘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글쎄, 제가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무기 관련된 체계 시스템에서 빠지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제가 볼 땐 긍정적이고, 최근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또 좀 작은만, 뭐, 나름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련돼서 방산주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장대 양봉 또 터지고 그러면 또 나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파형에서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긴 배제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탁 크게 터져주면 아주 땡큐 so much 하고 나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뭐 K2 전차,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박스권이 뭐 하단으로 크게 열려서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는 비중 확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드리블해서 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좀 봐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 마무리 짓거나 이러는 건 만족스럽지 않다. 어차피 목표가는 조금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 PER 한 20 정도 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8월 중순쯤에 아마 현대로템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있으니까 관세 무풍 지역 하면은 뭐 방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수급이 나쁠 만한 이유가 저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GS인드 뭐 풍력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미국 관련된 내용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저점에서 올라왔고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관련된 부분 미국에서 법안 마련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뭐 확실히 불확실성이 많았던 것들이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하락한 것들은 회복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여가는 밸류에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부분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미국 관련된 것도 2027년까지는 이 동사에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한 7만 원대 이렇게 7만 7천 원, 7만 4천 원 뭐 이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까지만 보면 돼요. 5만 5천 원 여기 이상만 가면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도 갔다 와야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 분야에서 저희가 세트랙 아이와 이노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사 계획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2단 발사체 시험 성공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하겠죠? 발사 일정도 잡아야 되고. 근데 이 수렴이 되잖아요. 그럼 대략 정도, 한 달 정도 흘렀는데, 한 달 정도 흐르고 나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발표할 때가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계획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온다. 라는 이 빈 공간만큼은 충분히 채울 것이다. 라는 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그닥 나쁘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가시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쪽에는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한 번 더 바람을 불 거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자금이 집행되는 시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ISC 오늘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좋은 뉴스 나오면서 조금 양호하게 반도체 업종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래요. 저는 이 아래쪽 여기 61 이평쯤에서 평단 조절할 생각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동사의 실적 발표가 오늘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매크로잖아요. 매크로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거다. 여러분 이거 움직이는 건 다 보셨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대부분 실적과 업황,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3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들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쫄지 말고 아래쪽에서 계속 평단 조절해 가면서 드리블 해 가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된 거 어떡하겠어요? 지금 리노공업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ISC를 갖다가 매수할 날 리노공업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매수를 할 건, 물론 두 개 다 어떻게 같은 일 하는 거예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하는 건데 서로 시장이면 어쨌든 뭐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서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글쎄요. 어쨌든 저는 지금 61평 이 라인 쪽에서 기다리면서 평단 조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래요. 6만 원 언더로다가 평단을 놓고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좋은 또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에 JYP 엔터, YG 엔터를 우리가 거래했었습니다. YG 엔터 쪽은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려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또 조정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렸고요. JYP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홀드하면서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뭐 얘만 조정받고 있는 거 아니니까 얘가 나빠서 조정받는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하이브도 조정받고, 그죠? YG도 조정받고, 뭐 대부분 엔터 쪽, 뭐 화장품, 어쨌든 저는 중국통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뭐 그러려니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1 라인쯤에서 저는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람 걸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략 보면 지금 66,000원 이 정도에서 7,000원 정도 사이에서 들어오게 되면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66,000원 정도 때 들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 비중을 갖다가 한 4,000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7만원 정도에 맞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7만원 정도에 맞추면 그 업사이드는 85,000원, 뭐 이 정도 사이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정수기의 주가가 반등이 안 온다. 그거는 매크로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적인 악재가 존재할까요? 엔터 쪽에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섹터가 아주 비중이 큰 게 섹터 아니니까 돈이 돌다가 나중에 또 들어올 때 되면 실적 시즌 끝나면 돌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이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졌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는 곳은 3분기, 4분기 이후까지니까 그걸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YG 엔터테인먼트 안 하고 뭐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DOU 이거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진출 언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7월 7일 날 진행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팬미팅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텐센트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특허 관련된 내용도 들어오고 어쨌든 기타 등등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30억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80억대로 다 늘어난다. 그런 가이던스를 여러분들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4분기 가면서 좀 더 늘어나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DOU 같은 경우도, JYP 엔터를 우리가 공략을 다시 비중 확대할 때 DOU 잊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것도 준비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친절한 케어맨입니다. 여러분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둘씩 또 풀려나갈 거고요. 자, 메디토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휴젤도 조정받고 메디토스도 조정받고 사실 이거 다 마찬가지 화장품 뭐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 라인에서 들어갔는데 조금 뭐 걱정하지 말자고. 여기보다는 높은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 얘가 222등표 하단으로 내려왔다는 건 베리베리 취프해졌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싼 가격에 사는 게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단 조절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온다. 뭐 일봉은 뭐 지랄스러우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땐 소송 중이었고 공장도 돌아가지 않을 때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거 안 쳐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 가동한 것도 2분기 때 뭐 겨우겨우 돌려서 거래처 새로 만들고 진행하면 실제적으로 2분기보다 3분기가 훨씬 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다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업에 대한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 종목이 조정받을 때 저는 매수를 해주는 것이 맞다. 또 땡큐인 건 뭐냐면 휴재 조정보다 얘가 훨씬 더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원래 정상가 할 거라면 회복을 한다 그래도 충분히 또 좋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4만 원 와가지고 우리가 평단 조절 딱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만 원 잡히잖아요. 15만 원에서 여기 뭐 17만 원대 여기만 들어서 주면 우리 기본 수익률은 또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보면 1분기, 2분기 때 주가가 팍 치고 달렸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번 우리가 수익을 노리는 과정은 전 고점 언더 수준에서 딱 그 갭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배열로 막 달려나가는 종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OS랩, 뭐, 여러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슈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전에서 좀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백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이 하단 구간에 있는 것들이 비싼 구간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매크로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지금 테슬라가 신통치가 않잖아요.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로보택시도 인허가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6개월 안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안쪽에 우리가 연말까지 가는 과정에 CES가 있잖아요. 이 안쪽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실적이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들 생각해보면 로봇 자율주행하고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 부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테마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이게 또 로봇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 로봇 관련된 테마가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돌아요? 그냥 실적 시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릴 때까지는 좀 참아줘야 된다. 다음번에 기술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 자, 12,585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 10,000원까지 온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중도 평단 조절해주면, 우리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예, 11,000원 초반대까지, 11,250원 맞출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그럼 뭐 충분히 그런 답이 나온다고 보여요. 그래서 의외로 보면 평단 조절을 가면서 가는 것들이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땐 수익 금액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A안, B안, C안 다 생각을 해놓고 시나리오 구성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내려가면 어떻게 뭐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것들 그거 했을 때 안 됐을 때가 우리가 버림수를 두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자신이 없고 마이너스 보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뭐 해야 돼? 손절 라인 잡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은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인 주가가 눌리는 거 뭐 이해해 줘야 되지만 이 녀석도 결국은 1월, 그죠? 우리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이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좋은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성장주 아닙니까? 그죠? 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성장주 거래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장주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 뜻은 성장주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수급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무슨 가이던스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SOS랩, 루니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 성장주네 실적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잘 알아들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성장주는 잘 못하는 것 같아. 특히 이제 한국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습니까? 부침이 많잖아요. 그 점을 좀 다 생각해 주죠. 오늘 같은 경우 뭐 가온지수 막 11%, 12% 들었다 다시 또 원점 내려오고 막 이렇게 다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낮은 점에서 어떻게 돼요? 보유하고 있다 빵 치고 달릴 때 우리가 재미를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장주하고 성향이 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주만 하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 시간이 들어도 충분히 좋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닉 같은 경우 저는 연말까지 간다. 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한다고요? 승부수를 낸다라고 말씀드렸고 비중도 우리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더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충분히 평단 낮춰서 뭐 글쎄요. 충분히 여러분 경쟁력인데 왜 지금 맞춰도 47,000원대까지도 맞출 수 있잖아. 근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보다 더 높은 구간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성장주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RF 시스템즈. 제가 뭐 LIG 넥스원 그 부분 대신해서 이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4,640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원짜리라서 4,640원이든 4,200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라인 밑으로 들어가면 제가 수급 상황 보면서 가겠는데 더 내려갈 때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고 있다가 수급이 아주 좋아질 때 그때 같이 좀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치고 올라올 때 한 번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바로 우리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뭐 이게 주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텀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대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니케어 뉴스 케어면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종목들, 특히 포트폴리오 종목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대부분은 뭐합니까? 다 대부분이 아니지. 전부 다를 케어링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뉴스 스크래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부 시간, 또 오늘 브리핑 시간에 또 만나 뵈면서 또 좋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